안녕하세요.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 안PD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순수 자동차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왜 제네시스 보면서 그런 생각 든 적 없으세요? 아니 벤츠, BMW, 렉서스 이런 애들 죄다 하이브리드 차를 만드는데 제네시스는 왜 안 하지? 기술력이 그렇게 딸리나? 이런 생각이요. 사실 그냥 겉에서만 보면 그렇죠. 제네시스가 경쟁 상대라고 생각하는 브랜드 모두 하이브리드 모델이 있는데 제네시스만 없잖아요.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뭔가요? 제네시스 엠블럼을 박은 하이브리드 차를 사고 싶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이 사람들한테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네시스가 하이브리드 차를 만들지 않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차례대로 나오니까요.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오늘 내용을 이해하려면 브랜드별 상황을 알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 벤츠는 하이브리드 모델이 있고요. 순수 전기차도 있습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는 EQ 브랜드로 빼버렸죠. 역시나 프리미엄 브랜드의 선구자답게 이미 전기차 라인업도 다양하고 스펙도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BMW도 하이브리드 모델하고 전기차가 있습니다. 친환경 모델은 i 브랜드로 따로 빼고 있고요. 기존 BMW랑은 완전히 다른 새로운 모습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김승현 편집장이 모터쇼에서 iX7을 보고 왔는데 기존 BMW의 느낌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고요. 브랜드가 추구하는 스포티한 감성은 유지하면서도 내연기관 차와의 차이를 크게 만들면서 전동화에 적극적인 상황입니다. 렉서스는 아직 전기차에 대한 계획이나 방향이 뚜렷하게 나오지 않았죠. 모브랜드인 토요타가 전기차에 적극적이지 않으니까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여전히 하이브리드 모델이 중심인데요. 보통 내연기관 차를 줄이고 전동화 모델을 늘려가잖아요. 그런데 토요타랑 렉서스는 내연기관 차를 줄이고 하이브리드 모델로 공백을 채우고 있습니다. 실제로 토요타가 전기차에 아예 생각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일본차 브랜드가 전기차 시장에서 뒤처지고 있는 느낌이 없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일본은 다른 나라들하고 조금 다른 게 자동차 브랜드보다 오히려 전자제품 기업이 전기차 사업에 적극적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소니가 소니카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지각 변동이 예상되고 있죠. 다음은 현대차 그룹입니다. 현대차 그룹도 벤츠나 BMW처럼 모든 라인업을 갖추고 있습니다. 내연기관차는 가솔린하고 디젤차가 여전히 존재하고요. 하이브리드 모델도 있고 전기차도 적극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선 전동화 모델들을 현대차는 아이오닉 브랜드로 따로 뺐고요. 기아는 EV로 모델명을 통일하고 있습니다. 제네시스는 특별히 브랜드를 빼거나 하진 않았는데 전동화에 적극적이긴 하죠. 아예 새로운 모델을 출시하기도 했고 기존 내연기관 모델을 전동화 모델로 만들어서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유일하게 하이브리드 모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현대차가 기술이 딸려서 그렇다, 저러니까 뒤처지는 거다, 이런 말들이요.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은 정말 수박 겉핥기만 한 겁니다. 제네시스는 오히려 하이브리드를 안 만드는 게 훨씬 낫거든요. 최근에 신형 G90 하이브리드 모델이 생겼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확실히 구분해야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프리우스 같은 순수 하이브리드 모델이 아니라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내연기관 파워트레인에 들어간 겁니다. 제네시스가 하이브리드 모델을 만들지 않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시장 경쟁력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장 경쟁력은 한국에서의 판매량입니다. 이건 그냥 기존에 팔리던 차들의 판매량을 분석해보면 됩니다. 벤츠랑 BMW의 하이브리드 차 판매 비율을 볼까요? 작년 판매량을 보면 E클래스 하이브리드 모델은 전체 26,000대 중에 2,700대밖에 안 팔렸습니다. 100분율로 따지면 10%밖에 안 됩니다. 5시리즈는 17,700대 중에 하이브리드 모델은 4,460대 정도였습니다. E클래스보다는 조금 많은데 그래도 25%밖에 안 됩니다. S클래스는 아예 하이브리드 모델이 없고요. 3시리즈는 전체 8,000대 중에 900대가 하이브리드 모델이었습니다. 역시나 11%밖에 안 됩니다. GLE도 하이브리드 모델이 차지하는 비율은 11%밖에 안 됐고 7시리즈도 19%였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이브리드 모델이 정말 많아봐야 10대 중 2대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잘 팔리지도 않는 차를 굳이 기업 입장에서 출시할 필요가 없다는 거고요. 하이브리드 모델을 출시해달라는 말은 많지만 정작 구매하는 사람들도 얼마 없다는 게 숫자로 증명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두 번째 이유와 연결됩니다.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인식인데요. 이게 대중 브랜드랑은 조금 다릅니다. 대중 브랜드가 파는 하이브리드 모델은 뭔가 이질감이 없죠. 하이브리드 차라고 해서 더 저렴하다는 느낌도 안 들고 그렇다고 옵션에서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렌토 하이브리드 같은 차들은 14개월 대기라는 말도 안 되는 숫자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프리미엄 브랜드는 조금 다릅니다. 최소 7천만원 넘는 차를 타면서 굳이 전기 모터가 들어가는 하이브리드 차를 살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거죠. 하이브리드는 뭔가 연료비를 아끼기 위해서 타는 프리미엄 브랜드와는 어울리지 않는 저렴한 차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이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렉서스도 무조건 하이브리드 차가 많이 팔릴 것 같잖아요. 작년 판매량을 보면 LS도 가솔린 모델 판매량이 더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소비자들한테 하이브리드 차는 친환경을 위해 타는 차라기보단 취득세도 아끼고 저공해 차 혜택도 받고 연료비도 아낄 수 있는 합리적인 차로 통합니다. 프리미엄 브랜드는 사치스러운 느낌이 있어야 하는데 합리적이라는 단어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다는 거죠.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이 굳이 제네시스 하이브리드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없다는 거고요. 바로 전기차로 넘어가도 된다는 겁니다. 어차피 팔리지도 않고 소비자들이 원하지도 않는데 굳이 만들 필요가 없죠. 차라리 하루라도 빨리 움직여야 하는 전기차 사업에 집중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제네시스 전동화 비전에서도 전기차로 빠르게 넘어가겠다는 의지가 느껴집니다. 현대차 그룹의 전동화 비전은 제네시스의 담대한 여정이 시작점이라고 운을 떼는데요. 이 비전의 핵심 전략은 연료전지 기반의 전기차와 배터리 기반의 전기차 두 모델을 중심으로 한 듀얼 전동화 전략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에 대한 언급은 단 한 번도 없었고요. 2025년부터 제네시스 브랜드로 나오는 모든 신차들은 수소나 배터리 전기차로 출시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를 개발할 바에 그냥 전기차에 집중하자는 의지가 여기서도 돋보인다는 거죠.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네시스에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적용하려면 거의 처음부터 개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지금 팔리고 있는 현대기아차 하이브리드는 모두 전륜구동 기반의 차들이잖아요. 제네시스는 전부 후륜구동 기반이고요. 엔진 구동 방식부터 시작해서 배터리 위치, 세팅값 이런 걸 모두 다르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 5년 전 엔진이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이브리드를 건너뛰고 전기차로 넘어가고 있는 시기라서 굳이 더 돌아가야 하는 길을 택할 필요가 없겠죠. 현대차도 이걸 알기 때문에 최근에 엔진 개발 부서도 폐지를 해버리고 아예 배터리 개발 부서를 신설했잖아요. 현대차의 성과를 숫자로 따져봐도 굳이 제네시스의 하이브리드 차를 개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현대차와 기아, 대중 브랜드의 하이브리드 차 판매량이 잘 받쳐주고 있고 전기차 판매량도 좋거든요.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현대차랑 기아가 수출한 친환경 차가 33만 1600대나 된다고 합니다. 2020년 같은 기간에 수출한 게 24만 8000대 정도였거든요. 이때랑 비교하면 33.6%나 증가했다는 거죠. 전기차 수출량도 증가했습니다. 현대차가 6만 3000대, 기아가 7만 대, 총 13만 3000대 정도가 수출됐고요. 이건 2020년 대비 17% 늘어난 숫자라고 합니다. 혹시나 신형 G90에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갔다고 해서 프리우스 같은 하이브리드 모델이 출시될 거라는 기대는 접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가 올해 제시한 목표도 전기차에 대한 게 가장 컸거든요. 현대차 장재훈 대표이사 사장이 미국 오토모티브 뉴스랑 인터뷰를 했는데요.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2022년 세계 시장에서 현대차랑 제네시스는 총 22만 대의 전기차를 판매할 것이다. 이는 올해 판매 예상치인 14만 대보다 57%나 높은 수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까지 현대차의 전기차 종류가 13개로 늘어날 거라고 하고요. 지금의 EGMP 플랫폼과 다른 또 다른 전기차 플랫폼도 도입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플랫폼이 하나 더 늘어나면 신차 개발이 더 수월해지고 이건 결국 생산량도 늘어날 거라는 소리죠. 이게 국내 시장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면 모르겠는데 미국 시장에도 큰 영향을 끼칠 거라서 현대차가 절대 소홀히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장재훈 사장이 뭐라고 했냐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따라 2030년까지 미국 내 현대차 전체 판매량 중 절반은 전기차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건 현대차가 미국에 8조를 투자한 거랑 연결되죠. 전기차 미국 생산 계획하고도 연결되고요. 미국 내 생산량을 점차 늘려가면서 구체적인 계획도 올해 안에 발표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핵심은 역시 전기차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제네시스 판매량도 언급했습니다. 2026년까지 판매할 전기차 목표 대수를 170만 대로 늘려서 잡았다고 말했는데 이건 현대차, 제네시스, 기아를 모두 합친 거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봐도 알 수 있죠. 제네시스 브랜드로 하이브리드 차가 나올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되고요. 오히려 전기차 판매량을 목표치로 잡고 있고 이 목표치는 곧 회사에서 설정한 성과이기 때문에 전기차에 집중을 했으면 더했지 하이브리드로 시선을 분산시킬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볼까요? 벤츠, BMW, 렉서스 등 다른 프리미엄 브랜드와는 다르게 제네시스는 하이브리드 모델에 전혀 관심이 없고 앞으로도 출시하지 않을 것이다. 자동차 제조사가 자동차를 팔기로 결정하는 요인에는 시장의 반응과 판매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한국에서 프리미엄 브랜드의 하이브리드 모델 판매 비율은 굉장히 적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한국 소비자들의 인식이 겹치면서 대중 브랜드와 다르게 프리미엄 브랜드의 하이브리드 모델 판매량은 적을 수밖에 없다. 즉 시장 경쟁력이 전혀 없다는 소리다. 또 지금은 하이브리드 차를 건너뛰고 전기차로 빠르게 넘어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전기차에 집중을 했으면 했지 하이브리드 차로 시선을 분산시킬 이유도 없다. 이미 현대차 그룹의 목표치도 전기차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차는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 최근에 나온 G90은 순수 하이브리드 차가 아니라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적용된 내연 기관차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이런 자동차 시장 동향 이야기도 가장 유익하게 스포일러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가장 빠르게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피디의 자동차 백과 제네시스가 하이브리드 차를 만들지 않는 이유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